안녕하세요, MNK 프랑입니다. 며칠 전부터 이 자동차 업계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, 바로 카를로스 고온 전 닛산 르노니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혼다와 닛산과 또 미쓰비시 간 어떤 그 업무 협약 있죠? 여러분들 이제 관련돼서 이 성공 관련된 것에 대한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카를로스 고온 전 회장의 어떤 그런 또 발언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뭐 고 회장이 볼 때는 뭐 닛산과 혼다의 협력 자체가 어떤 그 서로 간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전략적 어떤 뭐 이런 인수 이런 것이 아닌, 지금 굉장히 조급해 있는 닛산의 어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약간 좀 일방이 불리한 상황에서 혼다가 약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좀 회의론적인 입장을 펼쳤는데, 이제 이거 외에 지금 유럽 쪽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짚히고 있냐면요. 지금 공석으로 자리한 지금 스텔란티스 이제 회장 자리에 과연 누구를 앉힐 것이냐를 두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, 이 몇몇 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스텔란티스의 어떤 총괄 책임자로 지금 카를로스 고온을 앉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카를로스 고온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인물로 통하는데요. 뭐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봐도 그가 아마 1978년에 미쉐린에서 엔지니어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,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아마 이분이 이제 북미 시장 담당자로 일을 했고, 그 다음에 르노 닛산이 합병된 후로는 이분이 2001년부터 닛산 CEO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.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닛산이 거의 200억 달러의 거의 수익을 못 내는 이렇게 적자가 심한 이런 기업이었는데,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아마 2002년부터 거의 부채가 해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다음에 2003년에는 거의 수익성을 최고로 끌어올리고, 2005년에는 글로벌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할 정도로 뭐 거의 죽어가던 닛산을 다시 살려낸 이런 인물로 통하는데, 그가 이제 닛산에 있는 동안 뭐 다양한 시도도 많이 했죠. 특히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차인데, 뭐 닛산 리프 같은 경우에 테슬라 모델 S가 팔기 2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순수 배터리 차를 팔았고, 아마 2017년일까요? 그때만 하더라도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가졌던 이 리프였는데, 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, 이게 카를로스 고온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야 안목 같은 것들이 이미 그 당시에 굉장히 넓게 보고 있었던 얘기죠. 근데 2017년부터 이제 닛산이 슬슬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,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거니와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019년 12월 아마 29일일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. 이제 카를로스 고온이 그 무슨 커다란 상자, 세탄용 무슨 기구 상자에 숨어서 레바논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. 고온이 이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. 지금도 재판 중인 이제 의혹 같은 것들이 있고 한데, 이제 여러 문제 살펴보면 뭐 고온이 그 어떤 세금 보고를 잘못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,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을 썼다 이런 의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르노가 조금 더 닛산을 어떤 좀 가져가려는 이런 그런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,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, 뭐 카를로스 고온 같은 경우는 레바논 이제 시민권자이니까 현지에서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고, 특히 이제 레바논이랑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. 때문에 뭐 고온이 지금 활동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다시 이 자동차 업계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바로 이제 문제거든요. 근데 아직 몇몇 국가에서 소송적인 재판이 남아 있고, 특히 또 미국 증권거래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2019년인가요? 그때부터 10년간 어떤 공공회사의 어떤 이사직을 이제 겸하지 못하게 또 만들어 놨고,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카를로스 고온 회장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로 올 수 있는지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다투어봐야 될 얘기긴 하지만서도,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전에 있던 카를로스 이제 타바레스 회장 자체가 이쪽 언론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영업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측면도 있고요.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, 미국
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임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 실적 감소로 이어졌고, 이게 곧 결국은 칼로스 타바레스가 또 사임하게 되는 이런 일차적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, 칼로스 고회장은 수완이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일단 3개 국어를 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, 이분 일단 영업이라든가 사람들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자기 사람으로 끌어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 회장 칼로스 타바레스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못하겠다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, 만약에 칼로스 곤이 스텔란티스로 간다고 하면 이 스텔란티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너무나 공룡적인 이런 그룹 자체를 좀 정돈하고 어떤 수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 보강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.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지금 공석인 칼로스 타바레스가 비어있는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칼로스 곤 자체가 바로 이 스텔란티스를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의 배경인 것 같아요. 칼로스 곤 같은 경우는 지금 1954년생이니까 올해 아마 나이로 2024년으로 한 70세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뭐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또 이슈가 생겨서 정말 이런 것들이 물꼬를 튼다고 치면 아마 좀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같은 것도 좀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뭐 유럽 언론이나 자동차 업계에서 뭐 스텔란티스를 이끌 적임자로 칼로스 곤 이야기가 자꾸 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정말 이 칼로스 곤이 스텔란티스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 혼다, 닛산, 또 미쓰비시, 사실 근데 혼다와 닛산은 그 MOU를 이제 거의 그 합병 수준으로 간다는 걸로 이제 좀 맞춰가고 있고, 미쓰비시는 살짝 이제 다른 쪽으로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들어올지는 아직 약간 좀 미지수고, 그리고 권 회장이 전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시너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겹치게 되면 좀 필요한 부분에서 또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, 지금 닛산이 너무 급한 가운데 지금 혼다가 약간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것도 뭐 여러 매체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려할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세계 자동차 시장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. 만약에 혼다, 닛산, 뭐 미쓰비시까지 아니더라도 혼다, 닛산만 정말 두 회사가 하나로 만들어진다 하면 지금 거의 세계 3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요.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정말 능력 있는 CEO가 다시 복귀한다고 치면,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브랜드가 많아서 우리 좀 이제 복잡한 거 정리하고 한 번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떤 또 시너지가 날지 모르는 이런 회사입니다. 어쨌든 내년에 자동차 업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고요. 제가 또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.